올해 오픈하는 무신사 성수 매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매장 면적이 2,500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백화점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소형 백화점. 저는 예전부터 약간 무신사가 그 백화점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좀 보긴 했었거든요. 기사들 중에서도 무신사의 매출이 뭐 신세계 강남점을 넘었다. 무신사가 성공을 한다면 올리브영도 화장품 백화점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 좀 새로운 업태로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저희가 연이 많아요. 아무튼 그 요한님이랑은 늘 되게 대면대면하게 시작하지만 결국 끝날 때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진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엄청 기대를 하면서 왔는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떤 주제로 갑자기 진행을 하고 계신데 오늘은 저희가 일단은 오프라인 리테일 트렌드가 최근에 엄청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모셨어요. 제가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에 롯데백화점이 문을 닫았거든요. 근데 그게 일산 처음 생길 때부터 있었던 한 20년 넘은 백화점인데 그게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일산 사시는 분들도 되게 놀랐던 기억? 백화점이 사실 되게 잘 됐었어요. 2021년, 2022년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성장률 기록하면서 그때 나왔던 뭐 기사 타이틀이 온라인 쇼핑보다 백화점 성장률이 높다. 근데 2023년에 1.7% 성장, 2024년에 0.9% 성장으로 2년 연속으로 1%대 성장을 주저앉은 상황이라서 사실 백화점이 어렵다고 하지만 재밌는 게 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상위 점포들은 사실 살림살이가 괜찮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제 백화점의 1조 매출을 기준으로 1조 이상 되면 완전 초대형 백화점이라고 이제 분리를 하는데 한 12개 정도 되거든요. 12개 정도 되는 매장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재작년에 한 51%였는데 작년에 53%로 높아졌어요. 매출이 크면 클수록 성장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성장률이 더 높단 말이죠, 이들이. 진짜 흥미롭게도 영업 면적이랑 매출의 성장률이 좀 상관관계가 있더라고요. 면적이 크면 클수록 대체로 좀 매출 성장률이 높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정비례 관계로 쭉 올라가는 국내를 대표하는 백화점이라고 하면 신세계 강남점이나 롯데 잠실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들이 매장의 면적을 계속 늘려오고 있어요. 신세계 강남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그 센트럴시티라고 지하철역까지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스위트파크라든지 잠실점도 지금의 사실 위치에 오른 거는 옆에 롯데타워와 함께 롯데타워 몰이 생기면서 거기까지 백화점이 확장이 되면 사실 지금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매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되게 업의 본질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유통업의 본질은 부동산업이다라는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부동산업이라는 건 결국 입지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고 예전에는 좋은 목에 매장을 지으면 당연히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었고 백화점이었거든요. 그쵸. 입지가 중요했던 거는 결국에는 가기가 편하고 편리하다였는데 저희가 온라인 쇼핑이 되게 성장을 했잖아요. 온라인 쇼핑만큼 편리한 것이 없고 가격도 싸고 입지가 중요성이 낮아지다 보니까 대신에 나온 게 경험이거든요. 매장에 갔을 때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팝업 스토어가 있는지 아니면 뭐 맛있는 맛집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 면적이 큰 백화점들이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몇 년 전부터 계속 두드러진 어떤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리테일 매장들이 이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제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롭게 25년에 대두되는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경험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는 경험의 압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게 경험의 확장이라고 보면은 경험의 압축은 접근성을 좀 좋게 만들어서 우리 매장으로 찾아올 때 번거로움, 귀찮음, 시간, 비용을 좀 줄여주는 이 두 가지 방향이 결국에는 핵심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험의 확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사례 같은 건 있나요?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장 핫한 리테일러는 아무래도 다이소일 것 같아요. 한 10년 전 다이소 모습 이런 짤을 저희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약간 천원샵. 요새는 싸서 가는 거라기보다는 구경하러 가는 거? 맞아요. 네, 그런 단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게 이제 2010년대 초중반 이후인데 그때 두드러졌던 게 이제 다이소 매장이 커졌거든요. 2017년도까지가 다이소의 평균 매장 그 면적이 한 70평 정도였다고 해요. 한 2, 3년 전에는 이게 한 100평 정도까지 늘어났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되게 재밌는 게 다이소 매장 출점 기준 이런 것들을 어느 기사에서 봤거든요. 300평 이상의 규모의 단층이어야 된다. 약간 이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많은 상품이 있어 구경할 게 많아. 층 이동하지 말고 편하게 둘러봐.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담은 약간 출점 조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경험의 압축 전략을 쓰는 거는 어디로 저희가 봐야 될까요?